머리 들어봐. 머리 들어. 머리를 들어. 됐어. 잘 들었고. 자는 거야? 자야지. 금도끼와 은도끼. 대금. 대금은 우리나라의 전통 목관 악기예요. 청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소리가 특징이에요. 구멍은 13개이며 음의 폭이 넓어서 다른 악기의 음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야기 속 가치사전.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며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진실된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또 일어난 일을 과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바르게 이야기해요. 인성덕무. 정직. 인성열기. 너처럼 정직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 선물로 이 도끼들을 모두 너에게 주마.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사전.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청렴 결백. 맑을 청, 청렴할 염, 깨끗할 결, 흰백.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늙은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 나무 한 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드실 쌀을 사고, 나무 2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드실 고기 사세. 이놈이 제일 쓸만하구나. 퇴. 나무꾼은 도끼자루를 꽉 쥐고 나무 밑동을 힘껏 찍었어. 금세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지고 도끼를 쥔 손도 축축하게 땀에 젖었지. 그런데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미끄덩하더니 도끼가 빠져나가고 말았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내 도끼. 그때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에서 출렁출렁 물보라가 일더니 휙 세찬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어. 겁에 질린 나무꾼은 눈을 꼭 감고 납작 엎드려서 풀잎을 꼭 움켜쥐었지. 아이고 도끼도 잃고 목숨도 잃는구나.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자 우레 같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 무슨 일로 그리 우는 게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어. 니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나무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어. 하나뿐인 도끼가 호수에 빠져서 그럽니다. 도끼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하더니 산신령이 호수 속으로 사라졌어. 잠시 후 산신령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 산신령은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가 반짝이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아닙니다. 달고 다른 쇠도끼입니다.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진 산신령이 이번에는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맞습니다. 맞아요. 듬성듬성 이가 빠진 게 틀림없는 제 도끼입니다.
쇠도끼를 본 나무꾼은 너무 기뻐 얼굴이 환해졌지. 허허허,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자,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주겠노라. 네? 모두 제게 준다고요?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어. 나무꾼은 금도끼를 팔아 땅을 사고 은도끼를 팔아 소를 샀어. 그리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 은도끼 얻어다가 비단옷 지어 입고 금도끼 얻어다가 기와집 지어야지. 한편 마음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쇠도끼 한 자루를 집어들고 산으로 달려갔어. 으흐흐,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여기쯤이라고 했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툭툭 도끼질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끼를 냅다 호수에 집어 던졌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호수 물을 눈가에 찍어 바르고 꺼이꺼이 우는 신용을 했어. 아이고 내 도끼, 금쪽 같은 내 도끼가 호수에 빠졌네. 잠시 후 물보라가 일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서 산신령이 나타났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얼씨구나 속으로 웃었지.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려... 아니, 도끼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은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환하게 웃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죠. 이번에는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어 보였어. 이 도끼도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어.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모두 제 것입니다. 네,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쏙 물러가거라! 산신령이 불같이 화를 내자 호수 가운데서 물보라가 일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쳤어. 산신령의 호통소리에 천지가 진동했지. 놀란 욕심쟁이는 엉덩방아를 찢고 가시덤불을 대굴대굴 구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어. 이야기 속 낱말 사전. 호수. 움푹하게 파인 땅에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연못이나 늪보다 크고 깊어요. 큰 호수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요.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호수 아래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산신령. 옛날 사람들은 자연물마다 그것을 지키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을 산신령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산과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지키는 산신령에게 산신제를 지내며 건강과 풍요를 빌었어요. 금, 은, 쇠. 금은 누런색의 광택이 나는 금속으로 사람들이 귀한 보물로 여겼어요. 은은 흰 광택이 나는 금속으로 금보다는 덜 단단하지만 금처럼 귀하게 여겨져서 장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쇠는 금과 은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값도 싼 금속이에요. 하지만 생활용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예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금도끼와 은도끼에 담긴 연장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도구를 연장이라고 해요. 지금처럼 기계화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나무나 풀, 돌, 쇠 등을 재료로 연장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쓰임새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달랐던 옛날 연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산맥, 지혜가 담긴 우리 연장.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깊은 산속에서 툭탁툭탁, 쓱싹쓱싹, 뚝딱뚝딱 사람들이 모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있네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낫. 한글의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은 벼와 같은 농작물이나 풀을 베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에요. 호미. 논밭에 난 잡초를 뽑아내는 김맥이나 자갈과 돌을 골라내어 고르게 다지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에요. 뿌리가 깊은 산나물을 캘 때에도 사용해요. 가래. 단단한 흙을 깊이 파거나 파헤친 흙을 떠서 멀리 던지는 연장이에요. 가래는 여럿이 힘을 모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구예요. 삽처럼 생긴 가랫바닥에 새끼줄을 매어 여러 사람이 셋, 다섯 등 홀수로 모여 함께 가래질을 하지요. 매. 둥그스름한 나무에 자루를 박아 만든 연장이에요. 손에 쥐면 묵직한 느낌이 들지요. 주로 떡을 칠 때,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해요. 도끼. 땔감으로 나무를 자르거나 쪼갤 때 주로 사용하는 연장 중에 하나예요. 도끼의 앞은 뾰족하게 날이 서 있으며 뒤는 뭉툭하게 만들어 망치로도 쓰여요. 톱. 나무나 쇠붙이 등을 자르거나 켜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에요. 날이 넓은 것은 두꺼운 통나무를 자를 때 쓰고 날이 가는 것은 좁은 나무판을 자를 때 쓰이지요. 톱양은 쓰임새에 따라 각각 모양이 달라요. 톱양은 톱의 일을 이루고 있는 길고 얇은 쇠조각을 말합니다. 깎귀. 나무를 깎고 다듬어 집 짓는 목재나 말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장이에요. 도끼와 반대로 앞은 뭉툭하고 뒤는 날카롭게 날을 세워 만들었어요. 날렵한 날이 가로로 나 있어서 자루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우리 연장. 어둑어둑 해질 무렵이 되자 이제 그만두라고 연장 챙겨 내려가세 하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베어낸 나무 싣고 캐낸 나물 담아 모두들 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물건에 담아가네요. 가방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한 저 물건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옹구. 소의 등에 짐을 싣고 나를 때 쓰는 도구예요. 감자나 고구마처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옹구에 실었어요. 거의 200kg 이상의 무게까지 실어 나를 수 있었지요. 들것. 물건을 나를 때 쓰는 도구예요. 흙처럼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담아 2명 또는 4명이서 들고 나르지요. 망태기. 새끼를 꼬아 만든 망태기는 산이나 들로 나갈 때는 연장을 넣어가고 돌아올 때에는 농산물을 담아오는 도구로 가방처럼 쓰였어요. 지게. 짐을 얹어 나르던 도구예요. 2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에 다른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맞추고 아래 위로 끈을 걸었어요.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사용하는 지게는 짧고 평지에서 쓰는 지게는 길어요. 소쿠리.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물에 씻어 건져낸 음식의 물을 빼는 데 쓰였어요. 다래끼. 입구를 오므려 만든 다래끼는 뒤에 끈을 달아 등에 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광주리. 음식을 다루거나 보관할 때 쓰이며 튼튼하게 만들어 새참을 지어 나릴 때 쟁반처럼 쓰였어요. 채반. 고리버들이나 쌀이대를 쪼개어 만든 그릇으로 전 등을 담아두거나 고구마, 호박 등을 말리는 데 쓰였어요. 멱동구미. 가는 새끼를 촘촘히 꼬아 만든 멱동구미는 곡식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하던 그릇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나무꾼은 도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를 어째요? 착한 나무꾼이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나무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꾼의 마음이 어떨지 나무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떠올리며 나무꾼이 어떻게 하면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혹 나무꾼이 도끼를 찾지 못한다면 늙은 어머니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해 보세요. 나무꾼이 호수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도끼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난한 나무꾼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도끼를 잃게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든 도끼를 찾아내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며 살아야겠죠. 생각 장면을 보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만약에 내가 나무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통해 마음껏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이봐, 자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도끼를 돌려받았을 거야.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힌 셈이 되었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에이, 이 사람아.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자네 자신 때문에 자네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말일세. 알쏭달쏭 논술 삼매. 푯말에 경고문 쓰기.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무꾼들이 모여들었어요. 나무꾼들은 매일같이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며 산신령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었지요. 참다 못한 산신령은 호수 앞에 푯말을 세웠어요. 만약 내가 산신령이라면 푯말에 어떤 경고문을 써놓을지 생각하여 써보세요. 쇠도끼를 주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누구든지 욕심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도끼를 던지고 산신령을 찾아 통곡을 한다면 호수와 그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호수는 오염되고 그 주변도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담아 푯말에 경고문을 쓰고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금도끼와 은도끼에 등장하는 정직한 나무꾼이 산신령이 건넨 금도끼와 은도끼가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때에는 굴러든 복인데 그걸 차버리다니 쯧쯧쯧 하며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재빠르게 이웃의 행운을 이용하려 했던 욕심쟁이를 보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과를 다시 되짚어보세요. 정직하게 자신의 낡은 도끼만 되찾으면 그만이었던 나무꾼은 산신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받았지만 거짓으로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욕심쟁이는 산신령에게 야단을 듣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정직이 최고의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랍니다.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에만 욕심을 내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앞을 내다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작가 권윤경. 인성 가꾸기.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을 말해요. 정직에 관한 명언. 정직만큼 값진 유산은 없다.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마음을 다해 그대를 도와주는 것은 없다. 소가 된 게으른 뱅이. 인성 덕목. 반성. 인성 열기. 이랴 이제 와서 반성해봤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사람이 되면 부지런히 일할 텐데. 인성 사전.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을 반성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개과 천선. 고칠 개. 진할과 허물과. 옮길 천. 착할 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고 바르게 된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했지요. 아내가 속이 터져 한마디 쏘아 붙였어요. 가서 소 먹일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적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참 좋겠네. 소팔자가 상팔자구먼.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산속 작은 너와집으로 데려갔어요.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게. 그러자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홀랑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머리에 솥불이 불뚝불뚝, 온몸에 소털이 수북수북, 궁둥이에 속꼬리가 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노인은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장터로 갔어요.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소 사시오. 아야,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뿐이었지요.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집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헉헉, 아이고 힘들어. 나는 소가 아니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 음메 소리뿐이었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요. 팔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뚜레를 꿰 코도 얼얼했어요. 엉엉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만 나왔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게으른 거야? 어여 일어나거라.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끙끙 나는 소가 아니오.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음메 소리뿐이었지요.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끌고 갔어요.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물을 먹고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을 뽑아 우적우적 먹어댔지요.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소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소털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솥불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소탈이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귀신, 아니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기겁하여 도망쳤어요.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요.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참, 이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 불러야 할까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솥불. 소는 죽어서도 고기와 가죽 등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동물이에요. 특히 소의 뿔은 아주 얇게 오려서 상자에 붙여 예쁜 화각함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꼴.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꼴을 먼저 베어다 소에게 먹인 후 자신의 밥을 지어 먹을 정도로 소를 소중히 여겼어요. 팔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 일과 시간 등에 따라서 평생 운수가 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각각 천간과 지지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모두 8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상팔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팔자를 뜻해요. 인생전래 요술항아리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 담긴 탈 이야기. 옛날부터 탈은 매우 신비로운 물건이었어요. 병이 나거나 재앙이 있을 때에는 악신보다 더 무서운 탈을 쓰고 구슬했지요. 이러한 탈은 당집같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관했어요. 우리나라 탈 중에 대표적인 하회탈의 종류와 탈놀이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웃는 모습이 멋지구나. 안동 하회탈. 물 위에 뜬 연꽃 모양의 땅 위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하회마을 사람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굽이굽이 춤추네. 오리나무 깎아 말려 정성 들여 만든 탈은 웃음이 절로 나고 감탄이 절로 난다네. 안동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하회탈은 신분, 직업, 경제적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어 탈만 보더라도 그 역할을 알 수 있어요. 하회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하회탈은 이렇게 만들어요. 1. 그늘에서 2년 정도 말린 오리나무에 탈본을 그린 후 끌로 깎아내요. 2. 앞면을 다듬은 나무 중 위아래의 불필요한 부분은 톱으로 잘라내요. 3. 코 부분을 만들고 얼굴을 다듬어요. 4. 눈과 눈썹 등 얼굴에 필요한 윤곽선을 그려요. 5. 그려놓은 선을 따라 얼굴을 조각해요. 6. 조각조각 자른 한지를 탈에 고르게 붙여요. 7. 물감과 황토가루 그리고 접착제를 섞어 칠하고 마르면 주황색 물감과 황토가루 접착제를 섞어 칠해요. 8. 검은색 물감과 황토가루 접착제를 섞어 칠한 후 오칠을 해요. 턱을 만들어 탈과 턱을 실로 연결하여 완성해요. 여러가지 하회탈을 살펴봐요. 백정탈. 낮은 계급이었던 소를 잡는 백정은 코가 크고 양볼과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분해탈. 양반의 둘째 부인으로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뽀얀 살색으로 분칠을 했어요. 이매탈. 선비의 하인으로 턱이 없고 바보같이 웃는 모습 때문에 바보탈이라고도 불러요. 초랭이탈. 양반의 하인으로 촐랑거리는 성격으로 웃음을 자아내요. 중탈. 스님이 되기를 포기한 파괴승으로 매부리 코에 회개한 웃음을 짓고 있어요. 양반탈. 양반의 여유로움과 위엄이 느껴지는 탈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탈이에요. 할미탈. 검붉은 얼굴에 녹색 반점으로 기미를 표현했고 양볼과 입가에 주름이 가득해요. 선비탈. 둥근 얼굴에 웃음이 없고 거만해 보이는 표정의 선비탈이에요. 각시탈. 머리에 큰 머리를 얹고 살색 얼굴에 붉은 입술을 칠한 처녀탈이에요. 얼쑤 탈노름도 흥이 나는구나. 아름다운 하회마을 곱디고 온 사람들에게도 우환이 오고 돌림병도 찾아드네. 정성스레 깎은 하회탈, 정성스레 지은 옷 입고 별신굿을 벌이는 하회마을 사람들. 절로 흥이 나는 탈노름에 신도 허허허 재앙을 물리고 복을 가득 내주네. 별신굿은 이렇게 진행돼요. 1. 강신. 성황당에서 기도하다가 당방울이 울리면 신이 내렸다 믿고 탈놀이를 시작해요. 2. 무동마을. 성황신을 대신하는 각시가 무동을 타고 풍물패와 함께 등장해요. 3. 주지마을. 주지는 잡귀를 쫓아내며 탈놀이를 할 마당을 깨끗이 씻어내요. 4.
백정마을. 소를 끌고 나온 백정은 소를 때려 눕힌 후 염통과 우랑을 떼어내요. 5. 할미마을. 15살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할미가 신세 타령을 해요. 6. 파계승마당. 분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중이 분해와 어울려 춤을 추며 놀다가 들통이 나요. 7. 양반 선비마당. 양반과 선비가 서로 분해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춤을 춰요. 8. 홀례마당.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입구 밭에서 자리와 멍석을 깔고 홀례식을 올려요. 9. 신방마당.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총각과 각시의 첫날 밤 모습을 표현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게으름뱅이는 어떤 탈을 고를까요? 와, 노인의 너와 집에는 갖가지 동물 탈이 잔뜩 걸려 있어요. 머리에 쓰기만 하면 바로 그 동물이 된다는 탈이에요. 게으름뱅이는 어떤 탈을 골랐을까요?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동물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게으름뱅이가 생각한 동물이 된다면 정말로 빈둥빈둥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탈을 쓰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탈 중에서 게으름뱅이는 어떤 탈을 고를까요? 게으름뱅이가 부러워했던 소의 탈을 고를까요? 아니면 다른 탈을 고를까요? 그리고 탈을 쓴 각각의 동물이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내가 쥐가 된다면 어떨까? 게으름뱅이의 생각처럼 놀고 먹어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다. 어서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 자고로 만난 것이 있어도 밖에 일하러 나간 사람 몫은 따로 챙겨두지만 당신처럼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의 몫은 챙겨두지 않아. 그러니 어서 일어나 일 좀 해. 알쏭달쏭 논술산맥. 알맞게 선 있기. 소가 물을 먹고 사람으로 바뀌는 기막힌 모습을 본 농부는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보기로 했어요. 무와 가축들을 하나씩 손으로 이어보세요. 물을 먹고 모두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이 문제에 정답은 없어요. 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논리를 붙여 각각의 무와 가축, 그리고 농부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생김이 유사한 것끼리 연결하고 아무 일도